대대장 미담 논란에 휩싸이고요. 또 기생충 관련 공방까지 귀순 병사를 둘러싼 논쟁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런지 이 JSA의 한국군 대응 그리고 또 대대장 미담 조작과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한 시각부터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설명드리죠. 뭐 조작설, 그 다음에 기생충 문제, 무대응 문제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여러분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 류해 최고위원은 대대장 미담 뉴스 너무해. 영웅담 조작하지 말자. 실제는 유엔군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중사 2명이 포복해서 직접 구조했다. 대대장은 현장에 갔는데 엄호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명한 대응이었다는 것이 유엔군 사령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이 치료 의사와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이 의료법 위반이 우려된다. 귀순 병사에 대한 인격 테러를 한 거 아니냐. 그러자 이국종 교수는 합참과 상의를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깊은 자괴감이 든다라고 밝혔고요. 자유한국당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상황에서 북한이 40발 쏠 때, 때짠데 틀렸네요. 예, 북한이 40발 쏠 때 무대응이 정상적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엔군 사령부의 판단은 JSA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대응은 이 상황에서 적절했다고 봤습니다. 한국군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는 것이 유엔군 사령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Finall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termined the JSA Security Battalion personnel demonstrated appropriate self-discipline and sound decision-making at a time when the situation on the ground was not nearly as clear as we can see now in the video.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Several ROK and U.S. service members assigned to the JSA Security Battalion and evacuation teams demonstrated considerable courage that day in the face of an uncertain situation. The actions taken by the UNC Security Battalion were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armistice. 네, 이제부터는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네. 발표해 주십시오. 제가 이 CCTV 화면을 보니까 조작은 없었다. 예. 그리고 이 군 대대장과 부사관 2명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사실 예. 저게 얼마나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인데 예. 어쨌든 목숨을 내걸고 가서 기순병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대대장이 차마 부하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게 이제 15분 동안 왜 우리 군이 대응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예. 차마 우리 그 부하들을 내가 보낼 수 없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와둔이 됐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같이 갔는데요. 뭐. 예, 그리고 저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영호 소장 생각은? 네, 저는 뭐 이제는 더 이상 예. 전쟁 앞에서 정쟁은 그만해야 된다. 유사북풍, 북한 문제나 이런 판문점의 충돌만 있으면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보수 야당의 행태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이 차마 애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빨리 신속하게 정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미담화하고 영웅화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판문점을 지키고 있는 유엔 사령부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고 특히 위협 사격 그 조치를 제스처를 취해서 더 이상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응사를 당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대단히 적절했다라고 얘기한 걸로만 보더라도 예. 한반도의 분단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남북 예.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이것을 정부를 비판한 소재로 활용하는 그런 것은 이제 좀 너무 낡은 그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김광득 부장 생각은요? 예, 일단 그 팩트를 이렇게 일단은 살펴보면 예. 처음에 일부 언론 보도에는 대대장과 중사 2사람이 3사람이 이제 포복해서 가서 구조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네. 그러면서 야, 대대장까지 그렇게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대대장은 그 가까운 데까지 근접
한 위치까지 가서 예. 지휘를 하면서 어모 사격 자체를 취했고 예. 이제 중사 두 사람이 가서 직접 포복해서 가서 구조해 왔는데 예.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든 이 과정에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은 뭐 미담을 조작하려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정확히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거에 대한 팩트 설명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듯 대대장이 가서 이 근접 지휘하고 그다음 두 사람이 중사가 가서 포복으로 구조해 온 거는 그건 정확한 판단이었다. 예. 직접 대대장이 끝까지 포복하다가 만에 하나 북한이 총을 쏘았을 경우에 네. 지휘 체계의 혼선을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예. 저거는 잘한 것이다. 잘한 대응이었다. 현장에서. 예,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차명희 전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번에 귀순부터 시작해서 구조, 네. 응급조치까지 현장에서는 참 정말로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졌다. 그렇지만 이를 지휘하는 정부가 문제였다. 첫째는 실제 저는 뭐 북한 그 추적병사가 뭐 자기도 모르게 MDL 군사분계선 휴전선을 잠깐 넘어왔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실제 귀순병사가 한참 남쪽으로 왔는데도 총을 쐈어요. 네. 그죠? 이거는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공포탄이라도 쐈어야 돼요. 예, 예.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서영은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오전에서 지적했었죠. 네. 예. 적절하게 그 주의부에서 야 공포탄으로 쏴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앞으로 북한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대장이 현장에서 잘했어요. 대대장이 뭐 포복으로 해서 귀순병사한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근접해서 대대장은 엄호하면서 하사들한테 니들이 가서 구출해와라. 내가 엄호할 테니까. 이거는 아주 적절한 조치인데 문제는 이걸 놓고 정부가 국방부가 마치 대대장이 말이야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를 네. 뭘 엄청난 걸 한 것처럼 너무 과잉 유별나게 홍보를 그렇게 한 하면 거예요. 그게 과잉 홍보를. 문제니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대대장의 그러니까요. 기존에 한 역할까지도 무색하게 만든 잘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건 참- 저는 하여튼 이번 조치를 보면은 현장은 잘했다. 예. 그러나 위에 지도선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이게 또 과유불급이래요, 그죠? 네, 맞아요. 과유불급이죠. 이 안보 이런 문제만큼은 좀 냉철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정치권이 그냥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시각을 바라보는 제 논평은 이겁니다. 피순한 북한 병사는 절박했고 네. 우리 한국 병사들은 침착했다. 앞으로 교화서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병사는 북한에서 삶도 절박했겠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왔겠죠. 올 때도 뭐 절박이 아니라 올 때는 거의 사슬을 넘어온 거죠. 총탄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병사들의 대응은 상당히 침착했구나. 박사님다운 정리가 아주 똑 떨어지게 하죠. 네, 그렇죠. 그죠. 네. 차명진 의원은 좀 다르죠. 아니 그건 모르겠고. 그러나 이 선에서 끝을 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예.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또 이것을 무슨 과유불급식으로 홍보를 더 과대하게 하는 것은 예. 지금의 잘했던 우리의 대응을 더 무색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의견이시고 김현성 부원장 말씀 주세요. 예, 개인적으로 GOP와 GP를 그 병장 제대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 이 상황을 보면 예. 구출 작전 성공이다. 이게 작전으로 봐야 됩니다. 작전으로 봐야 되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는데 현장에서 예를 들면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저기서 어떤 적이 누구를 쏘고 있고 어떤 의도로 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현장 지휘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발포 명령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이게 왔기 때문에 쏴야 된다. 지금 저는 저 상황에서 만약에 응사를 하거나 공포탄에는 뭘 쐈으면 분명히 지금 피바다가 열렸을 거고 우리 쪽에 살상도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대대장의 침착한 작전주의에 굉장히 저는 감동스럽다. 생명을 예. 살리셨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시간에도 군대를 보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예. 조금 더 이런 상황을 여야가 냉정하게 좀 판단하고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드릴 질문은 이게 이제 그 귀순병사 의료 기록, 뭐 기생충이 있다 이런 공개를 두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SNS에 17일에 올린 글입니다. 귀순 북한군 병사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으면서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담당이 이국종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낳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말의 잔치가 돼버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분들께 충분히 저 정보를,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 그래요, 제가.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다. 잘릴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동안 벌어졌던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경로하셨고요. 제가 그저께도 병원장님실에서 2시간 동안을, 어저께도 한 1시간 반. 제가 외상센터 지을 때 병원장님을 면담한 횟수보다 이 환자분을 일주일 치료한 병원장님께 호출을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 기관 전체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가 수술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눈을 뜨고 금방 걸어나가서 퇴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굉장히 나쁜 의견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 기관같이 작은 신생의과대학은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빅5 의과대학들은 웬만큼 학교에 큰일이 있거나 그래도 견디는 힘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원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제 또 마음이 편치들 않으시네요. 준비되신 분부터. 노영희 변호사? 예, 네. 준비하셨네요. 우선 아까 말하기 전에 차명진 전 의원이 그 대대장 미담에 대해서 마치 윗선에서 잘못 말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나 윗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건 아마 이제 중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국종 교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 목숨을 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 김종대 의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고 이 잘못된 시각에서 본질을 왜곡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맡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난은 좀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광덕 부장하세요. 저는 좀 김종대 의원이 인격, 아까 테러라는 말까지 쓰던데요. 인격 테러라고 말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국종 교수가 과잉으로 설명한 거 기생충에 관해서 과연 뭐가 더 심한가에서는 저는 과잉 반응, 김종대 의원이 있던 과잉 반응한 게 좀 더 크다. 아, 반응이 조금 과했다. 그리고 과잉 설명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생충을 하면서 뭐 몇 센치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 한데 제가 보기에 무슨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상황을 설명하다가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최근에 그 서울대 연구부총장인 그 의대 교수 신희영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 설명이 그래요. 북한의 평양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50% 이하인데 지방으로 가면 90%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주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걸 말했다 그래서 저는 인격 테러라고까지 보지는 않고요. 북한의 대다수가 그러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 신 교수가 했는데 뭐냐면 북한에는 기생충 이런 거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꼭 그런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토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없어지면서 아토피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아토피 방지의 연구의 소재도 남북한 간에 이제 서로 통일이 되고 연구를 교류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생충 감염 이런 게 북한에 소개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 브리핑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저가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남북이 협력하는 방안 이런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지난번에 여기 패널들 다 얘기하시다가 구충전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찬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얼마 전에 저 신은미 씨라는 사람이 시끄러웠다. 해충 얘기하면서 뭐 북한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비료를 써서 예. 해충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어디서는 뭐 살 빼기 위해서 무슨 회충 먹는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실을 호도했는데 김광덕 부장님 얘기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 회충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이국종 의사의 그 화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야 북한이 정말로 진짜 우리나라 50년대 예. 제 어렸을 때 그 회충 때문에 막 배앓이 하던 때 배앓이 했어요, 애들. 예, 그런 때의 수준이구나. 예, 예. 그런 걸 참 오죽 저 북한에서의 저 병사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네. 전 그거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공개하는 걸 보니까 아, 저 병사가 살겠구나. 예. 아, 저 정도로 공개할 상업 파악이 돼 정도면 있으니까. 고정 공개할 정도면 저 자신 병사를 있다. 예, 살릴 살릴 자신이 자신이 있는 있다. 거구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셨다고요? 느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야말로 우리 서양호 소장 좋아하는 적폐 해충을 척결하는 그런 이 느낌이 들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해충에 해충 적폐가 인권 들어가요. 얘기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핀트가 안 맞다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받겠습니다. 저는 뭐 까마귀가. 저희 회충인권이라는 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차명진 전 의원께서 과거에 민주화운동 인권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저는 김종대 의원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과정의 작은 악도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예. 의사 선생님 이국정 선생께서 북한군 환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인권이라 그랬는데 우리 과거에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김종대 의원의 저런 얘기가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이 다 무시돼서는 안 되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함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 그것을 다양함과 성숙함에 대한 반증으로 봐야지 저것을 마치 저 의사에 대해서 북한을 좀 약간 멸시하는 듯한 회충을 얘기했다는 것들을 침소봉대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친북한적인 의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곡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른 김현성 부원장 안 하셨죠? 예. 저는 이제 두 분 다 이번 작전의 영웅들이시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은 이번 응사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에요. 네, 그 부분은 그랬죠. 야당이 네, 응사를 맞습니다. 왜 네. 했냐 그랬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 주시고 그 자리에서 충실했고요. 이국종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과거에 해적에 이게 난도질 당했던 석혜균 선장을 살려내시고 어떤 이런 생명, 중증 외상센터를 만드셔서 생명을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이번 작전의 영웅이시고 각자의 자리에 충실했던 그 과정에서 대립점 관점이 보였는데 이것을 자꾸 언론이 싸움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 얘기를 자꾸 쟁점을 만들어갖고 이게 다르다. 이게 서로 말하는 게 의사가 보는 문제와 정치인이 보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박상현 박사님. 이번에 김종대 의원의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반대로 이국종 교수는 집도의였습니다. 집도의. 예. 환자를 수술하는 환자는 수술한 것으로 끝나고 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본분의 직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서는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도의가 장 안에 무슨 기생충이 50마리가 있고 27cm가 되고 옥수수가 있고 또 내가 물어봤더니 한국 언론은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이 의료 시스템이 어떻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집도의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국정 교수가 했던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증 외상센터 정말로 부족하고요. 근무 조건 정말 열악합니다. 저런 얘기는 병원협회에서 국회를 통해서 또는 이 병원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충분해요.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집도의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뭘까? 아니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가 왜 넘어왔는지도 이거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이에요. 의사가 직접 다 얘기를 하는 것이 틀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생명을 건졌던 그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국정 교수가 고생을 했으나 발언의 논란은
과유불급이었다. 네. 지나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6시 43분이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다뤘던 것은 그동안 뉴스와이드에서는 관심이 많이 이제 뭐 집중되는 문제였어요, 이게. JSA를 통한 북한 귀순병사 문제는. 그런데 저희가 조심스러웠던 건 CCTV 등 영상이 완전히 공개가 되고 상황의 전모가 밝혀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여러 패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툴 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차분하게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는 여유 있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대대장 미담 논란에 휩싸이고요. 또 기생충 관련 공방까지 귀순 병사를 둘러싼 논쟁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런지 이 JSA의 한국군 대응 그리고 또 대대장 미담 조작과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한 시각부터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설명드리죠. 뭐 조작설, 그 다음에 기생충 문제, 무대응 문제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여러분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 류해 최고위원은 대대장 미담 뉴스 너무해. 영웅담 조작하지 말자. 실제는 유엔군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중사 2명이 포복해서 직접 구조했다. 대대장은 현장에 갔는데 엄호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명한 대응이었다는 것이 유엔군 사령부의 그 부하들을 내가 보낼 수 없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와둔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 같이 갔는데요. 뭐. 예, 그리고 저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양호 소장 생각은요? 네, 저는 뭐 이제는 더 이상 예. 전쟁 앞에서 정쟁은 그만해야 된다. 유사북풍. 북한 문제나 이런 판문점의 충돌만 있으면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보수야당의 행태도 좀 반성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이 차마 애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빨리 신속하게 정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미담화하고 영웅화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판문점을 지키고 있는 유엔 사령부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고 특히 위협 사격 최종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의사와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이 의료법 위반이 우려된다. 귀순 병사에 대한 인격 테러를 한 거 아니냐. 그러자 이국종 교수는 합참과 상의를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깊은 자괴감이 든다라고 밝혔고요. 자유한국당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상황에서 북한이 40발 쏠 때 때짜인데 틀렸네요. 예. 북한이 40발 쏠 때 무대응이 정상적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엔군 사령부의 판단은 JSA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대응은 이 상황에서 적절했다고 봤습니다. 한국군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는 것이 유엔군 사령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Finall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termined the JSA Security Battalion personnel demonstrated appropriate self-discipline and sound decision-making at a time when the situation on the ground was not nearly as clear as we can see now in the video.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Several ROC and U.S. service members assigned to the JSA Security Battalion and evacuation teams demonstrated considerable courage that day in the face of an uncertain situation. The actions taken by the UNC Security Battalion were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armistice. 네, 이제부터는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발표해 주십시오. 제가 이 CCTV 화면을 보니까 조작은 없었다. 예. 그리고 이 군 대대장과 부사관 2명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사실 저게 얼마나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목숨을 내걸고 가서 기순병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대대장이 차마 부하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15분 동안 왜 우리 군이 대응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차마 우리